주택조합을 좀 체크해 보죠. 주택조합 558쪽 보시면 주택조합 종류부터 보시면 돼요. 주택조합 종류, 설립 절차, 그리고 구성원수 이런 거 보겠습니다. 1번. 자, 지금 우리는 주택법을 공부하고 있고 주택법상 주택조합을 보고 있다. 이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가? 3개 있다. 3개를 알고 계셔야 돼요. 명칭을 꼭 아셔야 돼요. 지역 주택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 주택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다. 이렇게 명칭을 아시고, 이 주택법상 주택조합 종류는 임대주택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재건축, 재건축 주택조합도 없다.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나왔고요. 주택법상 주택조합 종류는 지역 주택조합, 직장 주택조합, 임대 주택조합이 있다. 이렇게 나와. 맞아, 틀려요? 틀렸죠? 이렇게 강조했는데 이런 거 나왔는데 틀려버렸다. 사람 다 있죠. 이렇게 강조해도. 명칭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조합을 설립할 때 누가 설립하느냐? 설립 주체가 나오죠. 설립 주체하고 설립 목적이 나와요. 그 옆에 있는 것들이 그거예요. 설립 주체, 설립 목적. 지역 주택조합은 누가 설립하느냐? 이렇게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만들, 지역.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 설립해요. 뭐라고 설립하냐? 설립 목적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 마련. 그 다음에 이때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 할 때 이때 같은 지역은 우리 법에서 지역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같은 지역을 9개로 편제하고 있어요. 9개. 전국을. 그걸 여러분은 짝짓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거기 있죠? 몇 개 있다고요? 하나, 둘, 셋, 넷.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6개, 9개 있죠? 보고 계신가요? 자, 그걸 여러분은 잘 헤아리고 계셔야 돼요. 그거 자체가 한 문제감이네요. 여기 봐봐.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지역주법이라고 하는 것을 몇 개로 편제하고 있다고요? 9개. 그래, 같은 지역은 지역주택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같은 지역이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하나 지역. 강원도는 별도 지역. 보이세요? 그거 아시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시 하나 지역. 충북 별도 지역.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바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하나 지역. 대구광역시, 경북 별도 지역. 광주광역시, 전남도 하나 지역. 전북 별도 지역. 그 다음에 제주특별시도 이렇게 해서 9가지 지역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 문제감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주택조합은 누가 만드냐? 이것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같은 직장인들이, 같은 직장 같은 회사 법인도 있고 같은 국가공무원들도 있고 같은 지자 공무원들이 있겠죠.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만드는 직장인들. 거기 뭐 하려고 만드냐? 그것도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 마련할 때 하늘에서 떨어질까요? 건설해야 마련할 수 있을까? 건설해야 마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누가 만드냐? 설립 주체를 잘 아셔야 돼요. 단독이 아니라 공동주택 그때 체크. 공동주택의 소유자. 단독하면 틀리겠죠. 소유자. 소유자가 뭐 하려고 만드냐?
지네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택 리모델 하려고.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 하려고. 이렇게. 자, 이걸 잘 짝짓게 알았어요. 559페이지. 이제 설립 절차. 그러면 이 조합을 설립할 때 설립 절차 어떻게 되냐. 자, 이 지역 직장 주택조합을 설립하게 될 때는요, 일단 이 세 가지 조합 모두 다 이것 받아요. 바로 관할 시장, 여기 보세요. 이 주택법에서요, 시장 앞에는 이게 숨어 있어. 항상 주택법에서 그래. 특별자치시장하고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치구청장입니다. 이 주택법상 조합을 설립하게 될 때는 이거 해서 이거 신청 이거 받으면 돼요. 설립인가. 그리고 등기는 필요 없어요. 등기는 하지 않는다 이거 알았죠. 그래서 법인이 아니에요. 설립인가만 받으면 된다. 설립인가만 받으면 조합은 끝나요. 설립 때. 이것도 설립인가. 이것도 설립인가. 딱. 그래서 이 세 가지 전부 다 설립 등기는 없다. 우리가 도시개발법상 도시발조합하고 정비법상 정비사업자본 설립인가 받아가지고는 조합은 성립되지 않고 설립인가 받고 30년에 설립 등기해야 법인기에 부여돼서 법인으로서 도시발조합 정비사업자업이 성립됩니다. 그랬습니다만은 여기는 설립 등기 없이 인가만 받고 조합을 만듭니다. 고로 설립 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을 만들므로 이 지역 주택조합, 직장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인격 없는 사달에 불과해요. 그거 몰라되고 이건 없다 이것만 알면 돼요. 설립 등기 없다. 설립 등기 없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요해요. 자, 아까 직장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하게 된다 했죠. 이때 설립할 때는 관할 인내들한테 가서 설립인가 신청서 내가지고 설립인가 받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건설 마련한 게 아니고 이걸 공급받기 위해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주택 중에서도 궁택을 공급받고자 하여서 만들 수 있는 조합은 유일하게 직장 주택조합이다. 그래서 직장 주택 경우수가 두 가지 있을 게. 이때는 관할 시장구청장한테 설립신고만 하면 된다. 이거 잘 나오니까 무슨 조합은 설립신고만 하고 만들 수 있는가? 직장 주택조합이다. 체크합니다. 자, 559페이지 빠른 속도 체크하겠습니다. 가로 1번. 지역 직장 주택에서 설립인가해서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관할 시장구청한테 설립인가 받아야. 근데 신고 대상 직장 주택조합은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역 직장 주택조합을 설립인가 받으려면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대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그 정도 보시고, 그리고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도 또 해산할 때도 병인가 해산인가 받아야 됩니다. 인가 받았고 만들었다면. 저 밑에 2번 봐봐요. 궁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마지막에 설립신고에서 중에 궁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할 수 있는 직장만 가능하다. 그럴 때 뭐만 하면 되냐? 신고에서 설립했던 그 조합의 건을 변경 해산할 때도 역시 변경 신고 해산 신고한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그 위에 보면은 특히 공동택을 리모델하기 위해서 리모델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다음에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그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그 가로 컨넥트 의결권의 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처음에서 시장구청장한테 설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차 인가 신청을 하면 박스 안에 1번, 2번의 결여권을 충족시켜야 돼요. 여기 공동택 소유자들이야 그래 우리 돈 걷어서 돈 각출해서 리모델링 공사 준비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결의가 있어야 돼. 결의했다 체크해. 결의. 1번 전체 주택단지 내 전체가 10동이 있다면 10동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한다. 그때는 얼마의 결의가 있어야 설립인가 신청하면 인가되주냐. 그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은 각 3분의 2상 결의와
각 동별 구분수자 및 의결권을 각 과반수 결의가 있어야 되고 101동만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는 그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을 각 3분의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설립인가 신청하면 인가됩니다. 넘어가시고 560페이지 561페이지 보면은 그 오른쪽 제일 밑에 넘어가고 오른쪽 넘어가 보세요. 561페이지 동그라미 2번 중에 조합원수. 여러분 여기 봐봐요. 지역 주택자 결성해서 인가받아가지고 조합 만들었다. 그래서 그 같은 지역 주민들이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한다. 그때 지역 주택자를 설립하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몇 명 이상 모집해야 되냐? 20명 이상 모집해야 돼요. 그래야 인가시하면 인가되죠. 이것도 최소한도 20명 이상. 근데 이 리모델링 주택자는 조합을 모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 공동체 수자리 지네를 공동체 리모델링 해서 이 조합을 설립하니까 이때는 여기 공동체 세대수의 수가 소유자가 10명밖에 안 된다. 뭐 50명이다 100명이다. 그때 이네들이 바로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하면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신청해서 인가받아 조합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자 만들 때는 구성원수에 제한이 없어요. 여기가 지금 뭐 20명 이상 모집해야 되는 거 없고 20명이 못 돼도 설립할 수 있고 20명 이상에도 설립할 수 있다. 수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무슨 조합은 20명 미만이어도 만들 수 있고 이상에도 만들 수 있냐? 리모델링 주택자. 근데 저거하고 직장은 최소가 20명 이상 모집해야 돼. 조합 만들려면. 그때 여기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한다.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주택건설 예정세대가 1000세대가 그러면 1000세대에 얼마 이상 모집해야 되냐? 바로 2분의 이상 모집해야 돼. 2분의. 그러면 1000세대 건설 예정이면은 500명 모집해야 되고 800세대 건설 예정이면 최소한도 400명. 근데 아무리 그 30세대를 건설하고 온다 하면 그것의 2분의 1 그거 아니라 최소 20명 그럴 때는. 그래서 그 수치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 조합원수. 동그라미 2번 꼭 중요해서 읽어두시고 그때 그 세대수를 계산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계산할 때는 임대트로 건설 공간 세대는 제외됩니다. 50, 20명 꼭 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 리모델링 주택자 여기 봐봐. 리모델링 주택자 결성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자 인가 신청하려고 한다. 인가 신청하려면 신청서에다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서에다가 이걸 첨부해야 돼. 뭘 첨부해야 되냐? 박스 안에 들어가 봐요. 자, 동그라미 1번 리모델링 주택자법 설립 변경 해산 인가를 받을 자는 인가 신청서에다가 다음 수를 첨부해서 바로 아까 그 시장수 구청해야 되는데 아까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에서 시장수 구청장 약수로 시장수 구청이라고 했죠. 이한테 내야 돼. 뭐냐? 설립인가를 받고자 한다. 그때는 니은 A 꼭 읽어주셔. 결의증명서 내야 되고 결의증명서. 아까 했어. 그 수치 읽어보시고 너 나가서 또 넘어가 봐요. 리을이 중에 경관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내야 돼. 경관수. 해당 주택이 사용 검사 받았다. 또 사용 승인 떨어졌다. 그날부터 리모델링을 하게 될 때 크게 대손도 할 수 있고 증축도 할 수 있거든. 대손은 10년 지나야 돼. 10년. 대손했다 죽고 10년. 증축은 최하가 15년 지나야 돼. 이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들어가야 리모델링 주택자 설립인가 받을 수 있어요. 다만 15년에서 20년 미만은 법원에서 시의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경관수에 있으면 그 연수는 차야 돼. 그 연수인데 이 연수가 아니에요. 2가 아니라 그 연수. 오타는 2가 아니라 그. 자, 그거 받으시고 2번도 읽어두셔. 리모델링 주택자업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을 취소한 자는 그 리모델링 주택자업 설립에 동의한 걸로 간주한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넘으셔서 오른쪽 넘으시면 4번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권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 이 봐보세요. 지역주택조합 결성한다. 봐봐. 지역주택조합 결성한다. 아까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야 돼. 그 지역적 범위에서 벗어나면 가입 못해요. 9가지 지역 아까 봤잖아요. 그 지역에 거주하기를 오늘 조합설 민가 신청한다 그러면 그날 기준 소업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온 지역 주민이야 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 주민이야 되고 그 다음 봐보세요. 아예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인 지역 주민이라든가 무주택자 세대주라든가 아니면 유주택 주택이 있는데 한 채
그것도 85제곱미터 이하 중에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 이자도 가입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었던 지역주민에서 가입했어. 갑이. 그래서 동호수 다 결정나고 조합비 내고 지금 공사 진행 중인데 조합적 건수 중인데 이분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돌아가셨다면 이자의 조합원의 주인은 아들이 갑의 아들 하나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상속받는데요. 상속을 통해서 아버지 조합원 주의를 승계취득할 때는 이자는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도 돼요. 이자가 아파트 1000세대를 가지고 있어도 상속을 통해서 아빠의 조합원 주의를 넘겨받을 때는 조합원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그 내용이 4번 나오니까 잘 봅시다. 자, 그러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부분에 따른 사람을 한다 해놓고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주를 상속받은 자는 바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즉 조합원 사망으로 그 주를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의 자격권을 필요로 하지 않고 조합이 될 수 있다.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가로 1번 지역주택자의 조합원 자격권 했죠. 가로 1번과 2번을 묶어버려. 1번과 2번을 묶어서 이렇게 크게 묶어요. 가로 1번 2번. 그리고 지역주택자부터 가로 1번 2번 묶고요. 그것이 요건이니까. 그래 다시 넘어가 보세요. 지역주택자의 조합이 되려면 가로 1번 체크해요. 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가로 건너뛰어 신청일로부터 그 입주 가능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자, 소유하지 않거나 소유하지 가로 건너뛰어 소유하지 소유 가로 건너뛰면 됩니까?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즉 박스 안에 들어가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동 가로 건너뛰면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이걸 무주택 세대주라고 그래. 2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주 중 한 명 한정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자도 가입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몇 제곱미터 이하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냐? 85. 그렇게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넘어가 보세요. 이제 몇 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냐? 가로 2번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 체크. 이런 것들 뭐 가볍게만 체크해서 읽어두시면 문제나 맞힐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봐봐. 이 직장 주택자의 조합원 자격권. 지금 조합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권 보고 있어요. 조합원 자격권. 자격권 보니까 지역은 바로 무주택자이거나 무주택자의 세대주이거나 또는 유주택자인 주택이 있어도 돼. 주택 한 채 85제곱미터 이하인 것 하나 가지고 있는 세대주자로서 바로 몇 개월 이상 거주해야 돼요? 6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주민 가입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직장 봐봐요. 이거 잘 봐봐. 이 직장 주택자를 결산할 때 여기 궁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아까 신검하고 만들었어. 그래야 할 때는 바로 궁택은 공공세에 아주 강해가지고 무주택 세대주만 이걸 분양받아갈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무주택자인 근로자만 받아갈 수 있어요. 무주택자. 이건 유주택자 안 돼요. 이게 중요하고 무주택자만 적용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바로 주택을 건설해서 직장인들이 바로 주택을 마련하고자 바로 20년 이상의 기획해가지고 설립인가 받고 처음 만들려고 한다. 그때는 봐보세요. 이거하고 비슷해. 이건 똑같아. 그대로 오고 무주택자인 근로자면서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세대인 근로자로서 그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돼. 같은 직장이에요. 네? 그 내용이 그게 나옵니다. 1번 직장 주택자의 조합원은 이 일에 해당할 그 말은 무주택자인 근로자이면서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자이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군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 신고하고 설립하는 직장 주택자의 조합원은 누구만 될 수 있냐? 무주택자. 이걸 잘 이해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가로 1번, 2번 그건 읽어보시고 리모델링 주택자의 조합원 자격권은 박스 안에 있어. 공동택 소유자, 복리세까지 함께하면 복리세 소유자. 그거 남은 읽어보시고 가로 4번 자 조합원이 근무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로 상실했다 하더라도 시장도 인정하면 조합원 자격은 있는 걸로 간주합니다. 오른쪽 넘어오셔서 쭉 넘어가면은 통과해도 되고 한 장 넘어와서 보면은 560
567페이지 567페이지 보면 그것도 뭐 중요한 거 없고 한 장 넘어서 보면 568페이지 7번 지역 직장 주택 조합원의 교체 가입 시기 신규 가입 1번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원칙으로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나 아래 2번과 3번 즉 조합원 추가 모집 허용 오른쪽에 조합원 충원시 허용 이럴 때는 외가 인정된다 이거 읽어두시고 오른쪽 넘으셔서 가로 2번 보세요. 4번 중요표 4번과 5번 이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된 자와 충원되자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이렇게 기준한다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5번 지역 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 탈퇴와 부담한 비용 환급 청구 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계약으로 정함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조합원은 또 제명된 조합원도 조합계약으로 정함에 따라 부담한 비용 후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받아갈 수 있다. 이거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줄 주택조합원 설립인가를 받은 후 이렇게 주택을 건설하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돼. 몇 년 이내에 해야 되냐? 2년. 다만 리모델링 주택자본 리모델링 허가를 2년에 신청해야 돼요. 체크. 의무상에 하야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안 했다 합시다. 넘어봐. 안 하면 위법이 되겠습니다. 위법이 되는데요. 위법 입자는 어떻게 되냐? 바로 그 넘어가서 보면 저기 573페이지 봐봐요. 573페이지 가로 2번 있을 거예요.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미지 구성 시장호수 구청장은 주택조합이라든가 이 구성이 바로 일정한 사유에 해당했다. 아까 그 법을 위반했다. 설립인가 부정마음으로 받아갔다. 거짓으로 받아갔다. 또 명령 처분을 위반했다 체크해. 위반하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이거 받으십시오. 그거 가지고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필수인 거 아니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미 했지만 그래도 한번 받으세요. 570페이지 다시 가셔서 하나만 보고 이쪽 파트 마무리 치겠는데 570페이지 가로 3번은 꼭 읽어두셔야 돼요. 가로 3번 보면 바로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본 그 구성을 위하여 건설한 주택을 그 조합원에 우선 공부할 수 있다. 그리고 설립신고 대상인 직장 주택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군택을 그 직장 주택자본 조합원에게 우선 공부할 수 있구나. 이런 규정도 있구나 받으시고 가로 4번 꼭 읽어두세요. 아까 했던 내용인데 여기도 또 한 번 나오니까 꼭 읽어두십시오. 하야한다. 할 책임이 있다. 그 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하단부 가로 3번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걸 봐두십시오. 넘어가시고 주택법은 이 정도 하면 거의 완벽하게 판 것입니다만은 쭉 넘어가시고 주택법 끝내고 농지법 두 관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농지법은 두 문제 나오는데 어디를 좀 체크하느냐 다 볼 필요 없고 쭉 넘어가서 646회 봐보세요. 646회 보면은 2번 농지의 소유 상한제가 나올걸 찾나요? 646페이지 농지 소유 상한제 있죠? 농지 소유 상한제 646페이지 640페이지 640회 보면 농지 소유 상한제에서 1번 좀 읽어두세요. 우리 농지법에 하면 여러분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합시다. 그때 상속받은 자로서 바로 농업 경영을 하지 않냐는 자 그때 체크. 지금 시골에 부친이 혼자 농사지면서 계셨어요. 엄마는 안 계시고요. 그리고 아들 2명 있고요. 그러던 상태에서 아버지가 10만 년부터 농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파트 했나요? 안 했나요? 했나요? 이 파트 했나요? 그럼 괜히 한갑네. 자, 그러면 설명 안 하고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 중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 즉 아까 아버지가 시골에서 10만 전부터 농지를 가지고 농사 짓고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자식 2명한테 상속됐어. 그때 상속비는 5만씩 떨어집니다. 1대1로 나눠지니까 엄마 안 계시고요. 그때 큰아들은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고 둘째는 공직자예요. 농업을 하고 있지 않는 공직자예요.
이때 큰아들은 농업인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소유한 농지 플러스 아버지한테 상속받던 5만 원까지 소유하면서 농업 경영을 해도 합법적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은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공직자라면 상속받은 농지 5만 중 1만까지만 소유를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인정. 4만은 바로 법적으로 처분해야 돼. 처분. 그거 아셔야 돼요. 얼마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요? 1만. 그래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속받은 농지 중 1만이 번에서만 소유가 가능하다. 이렇게 수치를 하시고, 근데 그 아까 5만 중 4만은 1년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하기 싫으면 그 친구는 한국농어총사한테 위탁해가지고 임대 사용대를 의뢰할 수 있어. 거기다 맡겨가지고 임대 사용대 중에 있다면 그 초과분도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나와요. 마지막에 그 2번 의회 그게 나오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골에서 8년 이상 농업경한 후 이혼한 자도 이 농락시 가지고 있는 농지가 10만이었다면 10만 중 도시로 와가지고 1만의 농지를 법적으로 소유하면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9만은 초과분으로서 1년에 처분해야 합니다는 이 초과분도 한국농어총사에게 위탁해서 임대 사용대를 의뢰해놨다면 임대 사용대 기간 중에도 바로 이 친구는 그 9만을 법적으로 소유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주말점 영농을 하고자 하는 우리 도시민들, 바로 시골서 농사 직접 지지 아니하고 도시에 있다 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개인들을 우리 주말점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만은 그때 얼마까지만 소유를 인정하느냐? 1천 제곱미터 미만. 1천 제곱미터 미만. 알겠죠? 얼마요? 1천 제곱미터 미만. 그때 엄마, 아빠, 딸, 아들이 같은 세대라면 각각 1천 제곱미터 미만입니까? 합산해서 그럴까요? 합산 꼭 하시고 총 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있죠. 이게 시험에 한 문제 나오니까 그래 잘 아셔야 돼요. 이 농지를 우리가 취득해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한다. 나무 걸. 그때는 뭐까지 마쳐야 농지법상 농지 소유자가 될까? 등기. 등기를 신청하려면 바로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그걸 증명서를 발급신에서 발급받아서 첨부해서 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하는 경우, 그때 내할 경우 누구한테 가서 발급신청서 발급받아 내야 되냐? 발급권자를 꼭 아셔야 되겠다. 4명. 농지 수연을 시구 읍면장이다. 군수는 절대 아니다. 시장, 구청장, 읍장면장이지. 마지막에 시장, 구청장, 읍장면장이지 누구는 아니다고요? 군수는 절대 아니다. 군에서는 읍장면장이다. 꼭 아시고. 그런데 동그라미 보세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을 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 소유권 이렇게 시하면 바로 이때는 농지증 발급을 요하지 않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것이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그 중에 국가 지자체는 농지가 아주 장난 안 치죠. 그래서 국가하고 지자체, 특히 또 한국토지동사, 저 어디 찾아봐요. 한국농어총사, 한국농어총사, 저 박스 안에 기억. 한국농어총사, 국가 지자체가 농지를 취할 때는 농지증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가 상속을 아까 농지를 취할 때도 농지증 필요 없어요. 그리고 특히 3번 그 농지 저당권의 금융기관이 경매에서 유찰된 담보를 취득한다. 담보농지 체크. 그 다음에 농지는 협의했다. 협의는 주보장관이라든가 지자청이 농지를 취득할 때 그런데요. 협의 마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필요 없다. 중에. 그 다음에 디귿 매립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지증 필요 없고, 리을 수용에 따라 농지 취득할 때 농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저 6번 잘 나와. 농업법이나 합병으로 농지 취득할 때 농지 필요 없습니다. 공유농지 분할로 농지 취득할 때 시완성으로 환멸권에 의해 농지 취득할 때 이 정도는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로 2번 만약 우리가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농업 경영서를 작성해서 내야 할 때에 기재할 사항 3가지 나왔어요. 몇 가지를 기재해서 내야 되는가? 농업 경영계획서 찾아봐. 그 동그라미 1번 농지증을 발급받은 자는 다음 사항에 모두 포함된 농업 경영서를 작성. 그것다 체크. 농업 경영서를 작성할 때 어떤 사항을 포함해야 되는가? 그것다 체크해. 박스에다 써버려. 농업 경영서 작성 시 포함 시할 내용 이렇게. 이게 한 문제감이네요. 이거 3번 나왔는데 지금까지 3가지를 잘 봐주세요. 취득하는 농지 면적, 그 다음에 취득 대상 농지에 대하여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한
준비차, 노동력, 농업기계, 장비, 시설 확보는 꼭 기재하고 농지 소유로서 또 다른 농지 취득할 때는 소유농지 이용시 때 꼭 기재합니다. 넘어가시고 이런 내용 기재해서 농지증을 발급시하면 동그라미면 며칠이면 답을 주는가? 2일이면 4일이면 답을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박스 경우 있잖아요. 기업부터 미용까지 이런 사유로 농지증을 발급 시행할 때는요. 농업 경영서 작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 보세요. 다음 6가지 경우에는 농업 경영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며칠이면 농지증 발급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냐? 2일. 그래 어떤 경우냐? 기업 줄 거예요.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체, 정묘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그 시험지, 연구지, 시험지, 정묘 생산지, 가수, 인공, 수분형,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지 취득 소유할 때 이때는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특히 니은 중요해요. 농지증 필요 없는 것이라. 자 다시 한번 이 6가지는 농지증 발급을 요해요. 무엇은 요한다고? 농지증 발급은 요하지만 무엇은 낼 필요 없다고? 농업경영계획서. 농업경영서는 작성해서 낼 필요 없어요. 이거 그렇잖아. 농업경영을 하라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업경영서는 낼 필요 없지만 농지증 발급받아야 돼. 니은도 그렇고 주말체험 잘 나와요.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취할 때는 농업경영서 낼 필요 없지만 농지증 발급은 요합니다. 이거 잘 체크해요. 허가 신고 또 합시오. 농정 허가 신고한 자가 그 농지를 취할 때도 농지증 발급을 합니다. 아까 농정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할 때는 농지증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건 농지증 필요해. 농업경영서만 낼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네요. 오른쪽 넘어오셔서 오른쪽 넘어오시면은 바로 가로 3번 읽어두셔. 그러면 우리가 농지증을 발급받았다면 뭐 하려고 이거 받느냐? 농지를 취득한 자가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시행할 때 첨부해서 내야 되니까 이걸 발급받는 것이죠.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셔서 뒤에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농지법상 농지라고 하는 것은 보존하게 될 때 농업진흥지다라고 지정해서 보존하는데 저 뒤에 농업진흥지죠. 저 뒤에 보면은 어디 갔냐? 몇 페이지 있냐? 예? 200, 600, 669, 661이요? 오, 있네. 자, 너무 많이 맞고. 자, 660페이지. 660페이지 그거 체크해요. 농업, 이거 했나요? 한번 했나요? 괜히 그런 뭔갑다. 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요? 봐봅시다. 거기 체크합시다. 농업진흥적은 먼저 무슨 법에 근거해서 정하는가? 농지법에 있다 이거 아시고요. 농업진흥적은 누가 정하는가? 1번 꼭 받으세요. 시도사가 농업진흥을 정한다. 이때 2번 농업진흥 두 가지로 구분은 정할 수 있다. 뭐냐?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꼭 아시고 기역 니은을 묶어봐. 기역 니은을 묶어서 잘 구분해 주시오. 농업진흥구역은 은자 써봐.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는 다음에 해당지로서 바로 가다가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그거 체크. 그때 집단화했다 또 함죠.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정한 것이 농업진흥구역이고 니은 보세요. 니은 보면 농업보호구역은 은자 쓰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 용선확보 수질보전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다 정한다. 그것도 써요. 농업보호구역은 마지막에 지역에 애자 쓰고 지정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이 농업진흥적 지정을 할 때는 아무 데다 하는 거 아니에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농지에다 정하는데 이 녹지역 중 서울특별시 녹지는 지정 못합니다. 잘 받으시고 그 다음에 3번 1번만 봐두세요. 시도사가 지정권자인데 마지막에 누구한테 승인받아서 정하느냐? 농림, 축산, 식품양으로 승인을 받아서 정한다. 이 정도. 농업진흥적은 시도사가 정합니다. 넘어가셔서 663페이지 663페이지 보면 6번 있을걸. 농업진흥지로 묶이면 정말 이거 농사지는 일을 위주로 해서 이용해야 되니까
땅값 잘 올라가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팔라고 해도 잘 안 팔리니까 이 규정을 두고 있어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청구에서 동그라미 1번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이라든가 농업법인은 한국농어청사에게 그 농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어디다 청구할 수 있냐? 한국농어청사. 이때 한국농어청사는 사야 할 의무는 없지만 만약 산다면 감정가격을 기준해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자 평가한 금액을 이걸 감정가격이라고 해요. 감정가격. 감정가격을 기준해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정도를 보세요. 매수청구는 누구한테 한다고요? 한국농어청사. 이 정도를 봐두시면 훌륭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나머지는 3순한테 또 그 다음 순한테 몇 가지 체크하고 이 파트 지나가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요약집을 가지고 할 테니까요. 요약집을 좀 준비해서 오십시오. 이 기본서는 참고로 가지고 다녀도 되고 안 가지고 다녀도 됩니다. 요약집만 가지고 해도 충분하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요약집을 꼭 가져오십시오. 기본서는 안 가져와도 돼요. 가져오는 자유지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